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아이랑 잘 놀아주고 싶고 언어 자극도 잘 주고 싶은데 직장 다니느라고 이제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엄마 아빠를 위한 그런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이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도 워킹맘이라서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처럼 제 욕심처럼 아이랑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발달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든타임. 생후 3, 4년 정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아이가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자양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는 3년만이라도 열심히 아이랑 놀아주자라고 일단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이.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참 아이랑 놀아주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일단 시간도 많이 없고 또 장난감을 뭘 사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장난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도 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도 하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 또 아이까지 신경 써야 되고 참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쪽 일을 하니까,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니까 많이 또 그쪽 부분이 또 저의 일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아이랑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놀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팁을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딱 투자하시는 거예요. 더 긴 시간 아니고요. 그리고 20분까지도 못 하시겠다? 그럼 10분이라도. 그 대신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놀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다양한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럴 시간이 참 부족해요. 저는 놀이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놀이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치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거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 40분이라는 세션 동안 제가 치료하는 아이의 최대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시간을 보낼 때도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아이에게 집중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이 오롯이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쏟아주신다면 10분, 20분의 시간이라도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랑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도 아이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주 양육자와의 정을 쌓아가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20분이라도 집중해서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 그 대신 절대 빠지지 않고 아이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저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6시 반부터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밥을 먹지는 못하고 2, 30분 걸리는데, 그 밥을 먹이는 시간 동안 저는 그때를 놀이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씹는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기 때문에 밥을 막 안 먹으려고 떼도 부려요. 그럴 때는 뭐 놀이를 이용해서 놀이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이면서 놀이를 해주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직장을 빨리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오셔서 아이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 동안 베드타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셔도 좋고, 책을 읽어주신다는 거는 그냥 책만 이렇게 혼자서 읽어주신다기보다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약에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아요. 곰돌이가 지금 어디 가지? 라고 물어보면 뭐 아이가 화장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더라도. 그래서 아침에 좀 어려우면 아기 잠자기 전에 함께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됐건 긴 시간 아니라도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아이에게 에너지를 쏟아주시면은 좋은 놀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난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장난감. 저는 이 일, 어떤 치료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장난감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굉장한 편이에요. 많이 모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많이 사놓고 또 정리를 하고 다시 꺼냈다가 또 정리를 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가 꺼내놓으면 일단 그걸 또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황에서는 저는 장난감을 많이 꺼내놓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어떤 비닐팩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사물이나 음식의 그림이나 사진들을 넣고 또 이게 색연필 같은 거 하나씩 넣고 이것이 제가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놀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 상징놀이가 상징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 이상이어야 돼요. 상징놀이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그림이나 어떤 사진보다는 실제 장난감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늘 가방에 이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차에서도 막 꺼내가지고 막 놀이하고 뭐 이런 걸로 여보세요 따르릉 여보세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코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만들기가 참 복잡스럽다 이럴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붙였다 떼었다 뭐 이런 놀이가 있거든요. 그런 판에다가 붙이게끔 하는 그런 교구라기보단 장난감이죠. 아이들 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들을 적절한 그 방의 위치에 붙이게끔 하는 것도 있고 동물들 붙이는 것도 있고 그 이름이 아마 붙였다 떼었다 일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그냥 저는 판은 너무 크니까 못 가지고 다녀요. 판은 크니까 못 가져 다니고 그냥 여기에다가 비닐팩에다가 이렇게끔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꺼내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참 많은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적인 어떤 사물이잖아요. 전화기잖아요. 전화기면은 땅 전화 왔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것도 하고 같이 받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전화 받기 놀이하고 뭐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냉장고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게 해서 한번 탁 보여주고 냉 하면 냉장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종이에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색연필로 여기 나와 있는 색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숨기는 놀이도 가능하죠. 이거 어디니 숨겨봐 그리고 옷 속에 막 숨겨요. 그래서 어디 있게 하면은 뭐 여기 뭐 어디 있게 하면 머리 어디 있게 눈 이런 식으로도 저는 놀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장난감 아주 크고 좋은 장난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 좋은 교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진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막 코팅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잖아요.
코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잘라가지고 코팅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만 사용할 거면 종이채로 해도 되잖아요. 엄마 공 던질게 하고 탁 하고 뭐 잡기로 놀이 할 수도 있고 뭐 숨기기 놀이, 그리기 놀이, 뭐 어디게 놀이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장난감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연습을 시켜주세요. 많이 상호작용하는 놀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요런 그림 아니면 카드 아니면 색연필 가지고라도 아이랑 충분히 놀아줄 수 있으니까 장난감에 대한 그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의 반응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놀이의 흐름을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이랑 노는 목표가 뚜렷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이와 놀아줄 때 목표는 좀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놀이 목표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이제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인지적 발달을 돕는 거. 제가 언어치료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어적 인지적 발달 좀 촉진하면 좋겠다. 그것이 두 번째. 뭐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뭐 유능한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창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세 번째 목표로 대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목표가 놀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뇌발달 측면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이 들어야 학습이 가능해져요. 왜냐면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형계. 근데 이 변형계라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굉장히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어야지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놀이를 할 때 가장 좀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계획한 어떤 놀이가 있을지라도 아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즐거워한다면 첫 번째 목표가 즐거운 거니까 아이가 즐거운 거니까 거기에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놀이의 흐름을 나한테 맞추지 않고 아이한테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까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좀 이끌어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죠. 근데 이 부분, 제가 말한 이 세 번째 아이의 반응을 존중하고 그 놀이 흐름을 아이에 맞게 따라가 주는 것은 한 번 해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랑 습관적으로 매일 놀아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시면서 꾸준하게 놀아주시면서 이렇게 아이의 주도를 따라가 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행복하고 즐겁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 언어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까? 나도 근데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조금 나눠봤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짧더라도 매일매일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가 힘들어도 우리는 조금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그 시간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만을.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의 약속이라고 여기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꾸준히 놀아주시면 아이도 정말 행복하고 엄마도 기분이 좋고 그런 놀이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